네, 안녕하세요. 자료에서 강사 맡은 김정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직업 단기라고 단기 학원 있죠. 공단기 뭐 그런 학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PSAT 1차 자료에서 강의 맡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 국립외교원 과정 맞죠? 예.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맡게 됐는데,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이제 패스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으실 텐데, 자료 해석을 잘 공부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 교재 1장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PSAT 합격상과 합격 인원과 점수 분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은 거기 이제 사이트에 가서 직접 찾아보시면 그 분포를 직접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은 일반 외교나 요 과정인데, 일반 외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928명이 보고 선발 예정 인원은 29명인데 합격 인원이 239명이죠. 그러니까 한 70%, 6대1, 7대1 이 과정으로 이제 합격 인원이 뽑혀요. 근데 928명이 도전을 하는데 230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는 걸 보니까 한 25%가 붙는 거예요. 이 과정만 예를 들면. 그러면 대부분의 시험은 이런 정규 분포에 분포를 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고 하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죠.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25%라 하면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치의 사람이다, 또는 평균치보다 약간 높다, 고 해서 안심할 사항이 전혀 못 된다는 거예요. 25%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2차까지 있잖아요. 2차까지 준비하시려고 하게 되면 여러 과목에서 장점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행정법을 잘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도 보니까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제학은 꽈락을 한번 맞은 적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경제학은. 근데 법학이 논리라고 그러는데, 논리가 강하신 분들은 행정법이나 법 과목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외교 쪽이니까 아무래도 정치나 군사나 이쪽에 법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인 자기만의 특기 같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으셔야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평균적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잘 안 돼요.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분포를 한번 보시면 분포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저 일반 외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격선이 73.3이면 6, 54, 117, 176의 가운데쯤에서 끊겨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인원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194, 152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분포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에요. 엄연한 현실이고, PSAT IQ 테스트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IQ 테스트처럼 시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의 과목인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이 100점인데 사신 문제가 나오죠. 하나당 몇 점이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 2.5점 맞죠? 2.5점이거든요. 2.5점인데 이 2.5점짜리가 과목 3개가 있으니까 3개 평균으로 따지면 그 3개짜리가 하나 모여야 평균 2.5점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지금 5점 단위로 사람들이 배분이 되어져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 점수에 대해서 좀 합격선을 넘어서려면 좀 더 좀 집중을 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PSAT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많이 좀 드려볼게요. 저보다 영어를 아마 다 잘하실 것 같아요. Public Servant Aptitude Test죠. Aptitude라는 말에 뜻이 있어요. Aptitude는 적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잘하고, 그런 적성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굉장히 특이하게 옛날에 암기형 시험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암기형 시험은 지금도 뭐 헌법 뭐 이런 거 보죠. 뭐죠? 그 헌법이나 국사나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에 나와 있는 암기형 시험이 있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실제 업무를 잘 하는지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암기형 시험을 잘하는 것과 업무를 잘하는 거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 시험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실제 일을 잘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암기를 못하고 애프트가 높은 사람을 뽑았더니 애프트가 높은 사람은 업무를 잘하더라 라는 상관관계를 얘네들이 본 거예요. 이게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애프트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죠. 자료를 누가 잘 이해해? 그러면 원래 자료를 잘하던 사람이 자료를 잘해요. 자료를 못하던 사람은 자료를 못하고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애프트가 없으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애프트를 잘하던 사람은 잘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사람은 못하니까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의 이제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헌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쥐잡듯이 공부를 했으니까 거의 한 개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하나 틀렸으니까 40개 단위로 막 97.5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은 100개 40개 있는데, 제가 이 시험 맨 처음 도입된 해에 시험을 딱 봤는데 종소리가 들렸어요. 40문제 중에 저는 22번을 풀고 있었어요. 실제 그게 몇 회를 거듭하죠. 거듭하고 이걸 다시 했더니 제가 저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면 성적을 잘 확인을 안 해요. 합격한 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 합격을 했었어요. 합격을 한 걸 보면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기는 해요. 근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애티튜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를 잘 파악하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그걸 내면화 하셔야 돼요. 내면화 하시면 이 시험은 다 제가 보기에 언어는 이 세 과목이 있잖아요. 이 세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누구냐면 상황이에요. 상황은 점수 향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군사도 나오고, 굉장히 과학도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자료는 규정화가 굉장히 잘 돼요. 어떤 데이터들은 이렇게 보는 게 낫다. 비율 데이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수치 데이터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규정화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적 향상도는 자료 시험이 제일 높아요. 근데 자료는 이게 있어요. 또 성적이 안 향상되시면, 전 옛날부터 수포였어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담을 쌓고 시작을 하세요. 나는 이게 원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성적 향상이 잘 안 나와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배경 지식 측면이나 아니면 글의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서 행시 기준으로 올해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제일 많아요. 올해 일반행정 기준으로 요 분포가 제일 많습니다. 언어가 90, 자료가 80, 상황이 70.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72, 87, 80. 요 분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논리 부분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글의 이해력 부분에서 요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반행정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기준 아니고, 근데 이 분포를 좀 밑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여러분들 분포가 나와요. 자료는 한 80 정도로 보시고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34개 정도 풀었다. 그러면 잘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언어를 내가 36개 풀었다. 그러면 못한 거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잘 분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외교 측면에서 여러분들 받은 일반 외교가 커트라인이 73.3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몇 개까지 보는 게 좋냐면 32개 있죠? 32개를 다 맞추면 이게 80점입니다. 80점. 그죠? 여기에 보통 보게 되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틀리는 경우나 또는 A는 B보다 크다는데 나는 B보다 A를 큰 걸로 봤다든지 다른 항목을 그런 틀리는 문제들이 보통 보면 한 두세 문제 있어요. 자기도 나중에 보면 왜 틀렸는지 자기도 몰라요. 예, 자기도 모르는데 틀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류가 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요건 이제 학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정답률을 90%까지 높이면 여러분들 그건 아닌데 32문제에 90%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예. 얘의 1%가 3.2개죠. 32에서 3.2개 정도 뽑으면 28.8개 정도가 나오죠. 요 정도의 개수를 맞출 수 있고 28.2개 되면 70점대 초반에 70점대 초반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3개에서 34개 정도 푸시고 그 다음에 정답률을 90에서 95%로 유지하시면 합격하는데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개별적인 이제 시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다가 판단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